여러분,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지금 딱 눌러두고 보세요. 오늘 내용 끝까지 보면 후회 안 합니다. 자, 들어갑니다. 지난주 금요일 아침 미국 캘리포니아 말리부에서 굉장히 믿기 어려운 사고가 하나 발생했어요. 시간은 오전 7시 30분. 해가 막 뜨기 시작하는 이른 아침이었는데 말리부 하이웨이, 정확하게는 머럴랜드 하이웨이라는 도로 위에서 테슬라 모델 3 한 대가 갑자기 도로를 이탈합니다. 그냥 이탈한 게 아니에요. 절벽 아래로 떨어진 거예요. 300피트. 미터로 환산하면 약 91미터입니다. 30층 건물 높이를 그대로 수직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굴러떨어진 게 아니라 가파른 비탈면을 타고 300피트를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그 차 안에 사람이 2명 타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건 그냥 사망 사고예요. 누가 봐도.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사람 다 살았어요. 그것도 생명을 위협하는 부상 없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건지 오늘 그 얘기를 제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사고 현장으로 좀 더 들어가 볼게요. 머럴랜드 하이웨이는 말리부 일대를 관통하는 구불구불한 산악도로예요. 드라이브 명소이기도 하고 동시에 굉장히 위험한 구간으로도 유명한 곳이에요. 언덕과 절벽이 연속되는 코스인데 그 구간 중 한 곳에서 남성 운전자가 도로를 이탈했어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건 말리부 수색구조대였는데 현장에 도착해서 이 구조대원들도 처음엔 상황 파악이 안 됐을 거예요. 300피트 아래를 내려다봤더니 차가 있고 그 차에서 소리가 들리는 상황이니까요. 남성 운전자는 이미 스스로 차에서 탈출해서 비탈면 어딘가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구조대원들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놀라운 거죠. 300피트를 굴러 내려간 차에서 스스로 기어 나와서 살아있다는 게. 그런데 여성 동승자는 차 안에 갇혀 있었어요. 차체가 워낙 심하게 변형됐을 테니 문을 열 수 없었던 거겠죠. 구조대원들이 어떻게 접근했냐면 로프로 직접 절벽을 타고 내려갔어요. 300피트를 레펠, 그러니까 하강 장비를 이용해서 내려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암벽 등반할 때 쓰는 방식으로 구조대원들이 그 가파른 비탈을 직접 내려가서 여성 승객을 차에서 꺼낸 겁니다. 두 사람 모두 헬기로 이송됐어요. 인근 외상 전문 병원으로요. 그리고 당국은 두 탑승자 모두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중등도 부상이라고 발표했어요. 300피트 절벽 낙하에서 중등도 부상. 이게 얼마나 극적인 결과인지 구조 전문가들도 이 케이스를 특이 사례로 분류했을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살 수 있었는지를 얘기해야 하는데 여기서 테슬라 모델 3라는 차의 설계 철학을 좀 짚어봐야 해요. 모델 3는 원래부터 안전점수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해온 차예요. EIHS, 그러니까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에서 주는 최고 안전 등급인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 어워드를 2020년부터 3년 연속으로 받은 차입니다. 이게 1년 받기도 쉽지 않은 상인데 3년 연속이에요. 테슬라가 이 안전점수에 집착하는 이유가 있어요. 전기차는 배터리 팩이 차 바닥 전체에 깔려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무게중심이 굉장히 낮고 차체 강성 자체가 일반 내연기관 차와 달리 설계될 수밖에 없어요. 배터리 팩이 사실상 차의 골격 역할을 하거든요. 덕분에 충격을 받았을 때 에너지가 분산되는 방식도 달라요. 그리고 실제 사례도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이전에도 대형 나무가 모델 3 지붕 위로 직접 쓰러진 사고가 있었는데 그 안에 있던 탑승자들이 살아남은 사례가 있었어요. 루프가 버텨줬던 거죠. 이번 말리부 사고도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어요. 300피트 비탈을 굴러 내려가면서 받은 충격이 차체 전체에 분산됐고 그 에너지 흡수 구조 덕분에 탑승 공간이 어느 정도 유지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이 사고가 안전 설계만의 공이냐고 하면 그건 모르죠. 비탈의 경사 각도, 착지 지점, 굴러가는 방향, 그날의 지형 조건 같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거예요. 사고는 변수가 너무 많아서 이래서 살았다고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봐도 이 정도 충격을 버텨낸 차가 많지 않다는 건 사실이에요. 이 사고와 관련해서 테슬라 측에서는 FSD, 풀셀프 드라이빙 시스템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FSD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인데 정확하게는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라 운전자가 계속 감시해야 하는 감독화 자율주행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공식 명칭도 FSD Supervised, 즉 감독형 완전 자율주행이에요.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FSD V14인데 테슬라는 이 버전이 이미 평균적인 사람 운전자보다 더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주행 100만 마일당 사고 비율이 일반 인간 운전자보다 유의미하게 낮다는 거죠. 머럴랜드 하이웨이처럼 커브가 많고 위험한 구간에서 FSD가 작동하고 있었다면 이런 도로 이탈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게 테슬라 측의 논리예요. 실제로 이 시스템이 도전적인 도로 환경에서 이미 성능을 증명해왔다는 게 테슬라의 입장이고요. 물론 FSD 시스템에 대한 평가는 아직 엇갈려요.
여전히 베타 단계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고 돌발 상황에서 한계를 드러내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번 사고처럼 명백한 운전자 과실로 보이는 상황에서는 보조 시스템의 역할이 컸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아이러브9에서는 이런 테슬라 관련 사고 케이스들을 예전에도 몇 번 다뤘었는데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자동차 안전이라는 게 결국 두 가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잖아요. 하나는 사고가 났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는 수동 안전, 차체 강성이나 에어백 같은 것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고 자체가 나지 않게 막는 능동 안전, ADAS나 FSD 같은 시스템들. 테슬라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밀고 있는 회사인데 이번 말리부 사고는 그 수동 안전 쪽에서 극단적인 상황을 버텨낸 케이스로 기록될 것 같아요. 30층 높이를 굴러 내려가서 두 사람이 살아 나왔다는 게 어떤 광고보다 강렬한 메시지거든요. 구조대원들이 로프를 타고 절벽을 내려가면서 봤을 장면을 상상해보면 완전히 찌그러진 차체 안에서 생존자를 꺼내는 그 순간이 얼마나 극적이었을지, 그 장면이 이 차가 왜 3년 연속 최고 안전 등급을 받았는지를 설명해주는 것 같기도 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랑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